네, 투자손자병법 2부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11시부터는 시청자 종목 상담도 이어집니다. 전화와 문자 양쪽으로 여러분께서 필요하신 것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자, 저희 2부 순서에서는요. 자, 외국인과 기관의 속마음 들여다봅니다. 동상이몽 수급으로 보는 시장에서는요. 신한 PWM의 박재민 팀장과 함께 실시간 주체별 수급 상황을 살펴보고 관심주도 짚어봅니다. 경제의 흐름을 알고 시장을 읽는 이슈 정복하기 대성투자자문의 안종호 팀장과 함께 20일 국내에서 뉴 아이패드가 출시됨에 따른 영향력, 그에 따른 수혜주를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2012년 1분기 실적 발표에 따른 기업들의 실적 현황도 살펴봅니다. 네, 홍반장의 스몰캡 뚫기에서는요. 라이징 스탁 홍희진 팀장과 함께 숨겨진 가치주를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네, 시황센터를 연결해서 현재 시장 상황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강동석 아나운서입니다. 네, 시황센터의 강동석입니다. 뉴욕 증시가 대형 IT 업체 실적 부진으로 또 유로존에 대한 우려가 부각되면서 새벽 뉴욕 증시는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 여파로 코스피 지수도 혼조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세한 지수 흐름부터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0.69포인트 상승하면서 2005선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2000선 지지 여부를 확인해야 더 위로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될 텐데요. 지켜봐야겠습니다. 수급 한번 살펴보시면 어제 외국인이 1,000억 원 넘게 매도했고 3일 동안 보면은 5,300원 넘는 순매도 보였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소폭 사주고 있는데요. 기관이 110억 원 정도 순매수 보여주고 있고 외국인도 186억 원 정도 순매수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어떤지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코스피와 마찬가지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는 전일 대비 0.89포인트 상승하면서 504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500선은 지켜주고 있는데요. 수급 한번 살펴보시면 도무지 외국인 기관 종잡을 수 없습니다. 기관이 19억 원 정도 순매수 보여주고 있고 외국인은 오늘 5억 원 정도 순매도 이어나오고 있습니다. 개인도 장 초반 2억 원 정도 순매도 보여주고 있네요. 환율 보시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소폭 상승하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3원 50전 상승하면서 1140원대 다시 돌파하면서 114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정부가 재정적자 목표치를 상향 조정했고 또 스페인 은행권의 부실채권 규모가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유로존에 대한 우려가 재부각되면서 다시 원달러 환율은 상승 압력 받고 있는데요. 다만 새벽 뉴욕 증시 하락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가 견조한 흐름 보이고 있으면서 1140원대 중심으로 힘겨루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4월 들어서는 원달러 환율이 1140원대 흐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도 마찬가지로 114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보시겠습니다. 대부분 업종이 혼조세 보이고 있는 가운데 삼성전자 대장주만이 흐름 체면 지키고 있습니다. 0.3% 정도 강보합권에 머물고 있고 오늘 완성차 업체도 좋지 않은데요. 0.5% 현대차 밀려나고 있고 기아차도 0.3% 시장 대비 조정받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도 0.3% 하락하고 있고 포스코 철강주도 0.1% 약보합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7위부터 10위 살펴보시겠습니다. 화학주가 언제나 그랬듯이 장 초반에는 0.2% 강보합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삼성생명은 2.2% 상승하고 있고 KB금융 0.2% 강보합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보시겠습니다. 대장주 셀트리온이 1.8% 하락하고 있습니다. 서울반도체는 0.4% 강보합권에 머물고 있고 대부분 업종이 혼조세 보이고 있는 가운데 포스코 ICT는 0.3%, CJ우쇼핑은 0.5% 강보합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보시겠습니다. SFA가 2% 넘게 상승하고 있고 인터플렉스가 3% 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업종은 하락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CJENM이 1.2% 하락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일시각 특징 업종 및 테마 살펴보시겠습니다. 증권주가 하락하고 있는데요. 어제 금융섹터 코스피 지수가 상승하면서 강한 흐름 보여줬었는데요. 오늘은 반대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삼성증권이 0.3% 약보합권에 머물고 있고 대부분의 증권주가 0.8%, 0.2%, 우리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이 각각 하락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기전자 업종 보시겠습니다. 외국인 매수세에 상승하고 있는데요. 어제 3% 넘게 상승했던 삼성전자였습니다. 상승폭은 그리 크진 않지만 시장 분위기에 비춰볼 때 그래도 전기전자 업종 힘내고 있습니다. 삼성전기가 3% 넘게 상승하고 있고 삼성테크노는 0.6%, LG전자만이 2.2% 빠지고 있습니다. 장 초반 국내 상장 중국 기업들 대부분이 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중국 원양자원이 공시 위반으로 상장 폐지 실질 심사 검토 대상에 오르면서 국내 상장한 중국 기업에 대한 투자 심리가 냉각되고 있는데요. 완리부터 차이나킹 3.6%, 2.2% 하락하고 있고 대부분의 국내 상장 중국 기업이 하락률 3% 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중국 원양자원은 거래 정지에 들어갔습니다. 다음은 방산주 살펴보시겠습니다. 북한의 강도 높은 성명 발표에 방산주가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은 김일성 주석 100회 생일을 맞아서 이명박 정부가 최고 존엄을 모독했다며 서울의 모든 것을 날려보내는 특별 행동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강도 높게 위협한 것이 방산주 상승의 요인으로 적용했는데요. 빅텍을 중심으로 6% 넘게 상승하고 있고 대부분의 업종이 2%에서 3%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징주 살펴보시겠습니다. 그린 손해보험이 현재 대표이사 등의 횡령설에 대한 거래소의 조회 공시 요구에 급락하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10% 넘게 빠지면서 1,800원입니다. 동양건설이 거래 재개 후 5일째 상한가 랠리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사업보고서가 감사 의견 적정으로 나오면서 관리 종목 지정 사유 중 반기 검토 의견 거절 사유가 해소돼 지난 13일부터 거래가 재개됐는데요. 현재는 상한가 기록하면서 41,600원입니다.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익숙한 종목인데요. 대선 유력 주자들이 고용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사람인 HR이 고용정책 관련주로 묶이면서 지난 16일에 이어서 두 번째로 급등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전일 대비 10% 가까이 상승하면서 16,900원에 거래되고 있는데요. 그동안 화려하게 데뷔했었죠. 이름을 단단히 알린 사람인 HR, 현재 16,900원입니다. 네, 연일 하락하는 일본 증시도 꼼꼼하게 체크하시는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강동석이었습니다. 네, 자, 이 시각 시장 흐름에 대해서 자세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어서 전문가들의 12자 투자 전략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박성일 연구원께서는 지수 하락 시에 IT 부품주 분할 매수, 박소영들이 실적 위주의 기업 선택 투자, 신용원 연구원 박스권 흐름이 지속되는 장에 대비하자, 최희용 대리 상승 모멘텀이 부족하다 기간 조정을 예상했습니다. 정영훈 연구원은 2000에서 2050선의 박스권 비추세 국면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어서 관심 업종입니다. 박성일 연구원 FPCB 업체 조정 시에 분할 매수를 하자. 자, 그리고 박소영 대리는 반등 기대 태양광주 단기 매매, 신용훈 연구원 IT 업종의 분할 매수, 최희용 대리는 엔터테인먼트 업종 저가 매수를 얘기했고요. 정영훈 연구원은 철강 업종에 대한 분할 매수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박성일 연구원이 말씀한 FPCB 좀 모르시는 분들이 혹시라도 계실까 봐 그 인쇄회로 기판 중에 플렉시블 휠 수 있는 그런 인쇄회로 기판을 말씀드리는 거죠. 자, 계속해서 오늘 교보증권의 청담지점 최희용 대리와 전화 연결을 통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현재 시황부터 알려주시겠습니까? 네, 코스피 지수가 심리적인 마지노선인 지수 2000 그리고 코스닥 지수는 500을 유지를 하고 있지만 간신히 지수를 지키는 선에서 그치고 있습니다. 네, 해외 증시가 특별한 모멘텀이 없고 국내 증시도 소강 상태에 접어들어서 당분간 강한 반등을 나타나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이렇다 할 모멘텀과 방향성, 자신감이 없는 그런 산무 장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는 무리한 매매를 하기보다는 추세에 순응하면서 한 발짝 쉬어가는 장세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직 지수의 방향성이 정확하게 결정이 되지 않은 만큼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보다는 현금을 가지고 상승이든 하락이든 움직이는 방향성에 베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 외인과 기관의 매수가 들어오고는 있지만 강한 매수세가 아니기 때문에 큰 의미를 두기는 어렵고 그동안 지수를 주도해왔던 자동차 업종과 전기전자 업종도 소강 상태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관망하는 전략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엔터 업종에 대한 저가 매수를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의 관심 업종을 엔터주를 꼽아봤습니다. 그동안 엔터주들이 깊고도 긴 조정이 지속되어 왔는데요. 전체적으로는 1분기가 엔터주들의 비수기이기도 하고 눈에 띄는 모멘텀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터주의 대표주인 SM, 마이젠터, JYP엔터 등 대표적인 엔터주들의 흐름이 좋지 않았는데요. 지금까지는 이들 중에서 모든 종목이 반등 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현재 주가 하락을 매수의 기회로 삼을 만한 종목을 목석을 가려서 투자한다면 적지 않은 수익을 낼 기회가 또 보여질 걸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은 어떤 걸까요? 네, YG 엔터테인먼트를 준비해왔습니다. 최근 주가가 안 좋았지만 1분기 실적이 안 좋다는 것이 모두 주가에 선 반영되었고요. 2분기에는 지난달 일본에서 동시에 발매된 빅뱅과 2NE1 일본 앨범 판매 수입이 반영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빅뱅의 월드투어 콘서트가 3분기부터 실적이 반영될 걸로 기대가 되는데요. 13번에 걸친 콘서트로 최대 24만 명까지 관객이 동원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네, 기술적으로도 간단히 분석을 해본다면 차트상으로 봤을 때 2월 중순에 6만 5천 원의 고점으로
고점 대비 약 30%가량 조정을 받은 상황입니다. 기술적으로도 반등이 가능한 자리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겠고요. 네, 추천 이유를 다시 요약을 드리면 저가 메리트, 실적 개선 기대, 그리고 기관 수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점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매수가는 현재가로 하시면 되겠고요. 목표가는 6만 원, 손절가는 4만 원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YG 엔터테인먼트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교보증권의 최희용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오늘 투자 주체별 흐름을 또 짚어봐야죠. 신한금융투자 박재민 PB팀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양시장의 수급 상황부터 짚어주십시오. 네, 밤사이 미국 IT 기업들의 실적 실망감과 유럽 중앙은행 그리고 영란은행 등 추가 양적 완화 부정적 입장과 함께 유럽 증시, 미국 증시 하락 마감한 가운데 코스피 약보합으로 시작을 해서 지금 장중 상승 전환도 했다가 지금 현재는 전일보다 2.98포인트 빠진 2001.99포인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반면 전일 상승세 이어나가는 흐름 전일보다 0.33포인트로 503.95포인트 기록 중인데요. 수급별로 이제 업종별로 자세히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외국인이 금일도 이제 선물 시장에서 매수를 하면서 프로그램 매수로 차익 거래를 이끌어내면서 현물 시장에서도 매수가 지금 나오는 걸로 집계가 되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그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다 보니까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삼성전자 75억, LG화학 57억, 그리고 포스코 14억, 이런 삼성생명 11억, 신한지수 11억, 시가총액 상위중들을 결국 프로그램에 담는 모습 보이고 있으며 삼성전자를 많이 사다 보니까 외국인이 전기전자 업종을 200억 정도 사는 걸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반면 기관은 외국인이 사는 거와 반대로 전기전자 업종을 228억 정도 매도를 하고 있고요. 화학업종 오랜만에 기관과 외국인이 쌍끌이 매수로 들어오고 있지만 그 매수 규모는 상당히 작은 규모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36억, 10억 정도 들어오고 있고요. 운수장비 업종 결국에 자동차 업종, 주산업종인데요. 기관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좀 사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많이 162억 정도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경기 방어제 역할을 하는 유통업, 외국인 기관 각각 소폭 좀 매수하는 모습, 기관이 건설업을 50억 정도 매수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개인 같은 경우에는 전 업종을 오늘 좀 팔고 있다. 음식료품업, 전기전자 4억씩 사고 있으면 통신업 44억, 최근 시장에서 그래도 경기 방어제 역할을 했지만 상승은 전혀 없는 통신업을 44억 사고 있는 좀 상당히 이상한 좀 투자 방식이다 이렇게 보일 만큼 수급이 좀 이상하다 이렇게 좀 보이는 게 맞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외국인이 지금 전체 시장에서 팔고 있고요. 기관은 좀 사고 있고 개인도 좀 사고 있는데 제조업 쪽에서 결국엔 개인이 55억을 사고 있고요. 기관과 외국인이 각각 26억, 16억 정도 매도하는 모습, 그리고 기관이 지금 오늘 IT 하드웨어 업종 결국에는 삼성전자 후광효과 있는 IT 부품주들 많이 빠진 것들 위주로 좀 많이 사는 모습 34억 정도 사는 모습 보이면서 IT 부품주들이 업종에서 가장 뚜렷한 상승세를 보이는 게 특징적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자 주체별 수급 상황도 다시 한번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자, 죄송합니다. 예, 그 투자 주체별 속내를 먼저 들어보도록 하지요. 네, 외국인은 오늘 선물 매수 앞서 말씀드렸지만 프로그램으로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으로 대형주만 편식할래. 결국에는 최근 시장이 대형주만 계속되는 시장이다 보니까 대형주만 편식할래 이렇게 좀 보는 것 같고요. 개인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좀 저가 매수세로 많이 나섰었는데요. 오늘 뭐 많이 오르는 폭도 아니지만 현금 확보 위해서 오늘 좀 팔아보자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관은 외국인 사니까 같이 좀 사볼까 하지만 여전히 간망 추세가 좀 심하다 이렇게 좀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네, 사고자 하지만 좀 관망 추세를 놓지 않은 채 좀 조심스럽게 사고자 하는 그런 속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수급 관심주는 무엇일까요? 네, LG화학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제가 최근에 종목들 말씀드린 게 거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 이유로는 말씀드렸지만 외국인이 대형주를 이렇게 프로그램을 사는 게 결국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사는 거고요. LG화학 같은 경우 최근에 외국인 수급은 그렇게 나쁘지 않았는데요. 아무래도 1분기 실적
부진으로 오늘 실적 발표를 합니다. 사실 19일. 아직 발표는 안 했는데요. 외국 기관이 1분기 실적이 상당히 안 좋을 걸로 보이고 최근에 어제 이제 거의 26만 주, 그저께 18만 주 최근에 매도세가 강하면서 계속 하락폭이 심했었는데요. 사실 LG화학 같은 경우 배터리 사업 부분, 기존에 이제 화학 부분 말고 배터리 2차 전지라든지 자동차의 배터리 사업 부분, 노트북 이런 휴대폰 그런 배터리 사업 부분이 상당히 성장성이 부각이 되면서 많이 올랐던 종목입니다. 하지만 올해 들어서 전지 사업 부분 결국에 이 배터리 사업 부분을 분사하겠다. 그러면은 결국에 LG화학이 화학 부분 기존에 그거 말고는 껍데기만 남는 게 아니냐. 이런 루머에 계속 하락폭이 컸었는데요. 사실 뭐 LG화학 측에서는 그런 루머는 사실이 아니다. 이런 언급을 이미 했고요. 그리고 최근에 보시면은 OLED 조명 패널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추가로 사업을 추가로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다각화 시도를 계속 오히려 신성장 산업에 대해서 하고 있고요. 1분기 실적은 악화가 분명히 맞습니다. 하지만 오늘 실적 발표를 하면은 2분기부터 턴어라운드 가시화가 좀 가능성이 높고요. 사실 1분기 실적 잠깐 체크해보면 매출액이 5조 5,800억 정도, 영업이익이 5,470억 정도, 결국 시장 컨센서스부터 상당히 밑도 것으로 추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유로는 유가가 급등했고요. 그리고 중국의 경기 회복 지연에 따라 석유화학 제품 가격이 둔화가 가장 유력하게 합니다. 사실 배터리 사업 부분에 대한 실적은 그렇게 나쁘지 않은 걸로 나오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2분기부터 만약에 화학 부분 중국 경기 둔화가 더 이상 진행이 안 되고 배터리 사업 부분 실적이 오히려 최근에 스마트폰 호주나 그리고 전기차 이런 쪽에서 호주로 나오게 된다면 반등 가능성은 가대 낙폭을 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도 높은 상황이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는 누적적으로 순매수를 보면은 수급 여건은 전혀 나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기간이 많이 팔았기 때문에 많이 하락한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 가격대에서는 매수해볼 만하다. 그리고 목표가는 좀 시장 대응이 어쨌든 짧게 보시는 게 맞기 때문에 지금 60일선 이평선이 있는 38만 5천 원 정도로 목표가를 일단 단기 목표가를 삼으셔서 매매를 하시고요. 손절 라인은 좀 지금 가격보다 한 3만 원 정도 낮은 32만 원 정도, 결국엔 저점을 이탈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외국인도 팔고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 가격은 꼭 체크하셔가지고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실적 발표와 관련해서 LG화학에 대한 관심을 당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신한금융투자 PWM 압구정센터 박재민 PB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오늘의 핫이슈 살펴드리는 이슈 정복하기 박미라 아나운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슈 정복하기 박미라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이슈들 정리해보겠습니다. SK텔레콤과 KT가 오는 20일 뉴 아이패드를 국내에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아이패드와 어떤 점이 다른지 분석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서서히 실적 발표 시즌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1분기 실적에 대한 전망 자세하게 들어봅니다. 미국 대선 후보들의 에너지 정책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두 후보 모두 고유가 해결을 위해 자원 개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지가 엿보입니다. 상반기 중 해외 건설 누적 수주액이 5천억 달러를 돌파할 전망입니다. 하지만 제사각계식의 경쟁은 자제하고 수익성이나 부가가치 측면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이슈 정복하기 오늘 순서는 대성투자자문의 안종호 주식운용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애플의 뉴 아이패드가 오는 20일 국내에서 판매가 됩니다. 뉴 아이패드 출시를 기다리고 있는 소비자분들이 정말 많을 텐데요. 과연 어떤 점이 달라졌고 어떤 점이 주목받고 있는지 소개해 주시죠. 예, 먼저 이번에 나온 애플의 뉴 아이패드는 기존의 아이패드 2에 비해서 크게 달라진 점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이제 LTE 통신을 활용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화면이 한 4배 정도 더 선명해졌다는 겁니다. 먼저 LTE가 안 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요. 미국과 캐나다에서 쓰이고 있는 주파수와 다른 나라에서 지금 쓰고 있는 LTE 주파수가 달라서 다른 나라에서는 뉴 아이패드로 LTE 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다는 건데요. 기존에 미국에서 쓰고 있는 아이패드의 LTE 서비스를 고치기 위해서는 이제 RF 리시버라는 제품하고 LTE 칩을 바꿔줘야 된다는데요. 그렇게 되려면 이제
외관이 조금 변해야 되고 디자인이 변해야 돼서 칩 크기가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술적인 문제로 그냥 출시가 되고 있어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LTE 서비스가 안 된다 이런 기사가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 눈에 띄는 거는 이번에 뉴 아이패드가 기존 아이패드 2에 비해서 그 픽셀이 4배 정도 많아지면서 훨씬 더 선명해졌다는 겁니다. 맨 처음에 그 뉴 아이패드가 공개되었을 때 아이패드 2하고 비교했을 때 좋아진 점이 이제 하드웨어 쪽으로 디스플레이가 한 4배 정도 더 선명해진 것밖에 없다라는 점에서 약간 실망하신 분도 있었지만요. 이런 것에 대해서 또 큰 의미를 두고 계신 분도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번 애플의 이런 디스플레이를 바꾼 점이 애플의 향후 미디어 스마트폰의 기기에 대한 어떤 사업 목표를 정확히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할 수도 있는데요. 그런 것이 다름 아닌 이제 미디어 산업의 성장입니다. 예전에 쓰던 휴대폰의 예전 폴더폰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이제 화면이 많이 흐려서 이제 예전에는 이런 걸 어떻게 썼나 이런 생각도 드실 텐데요. 애플이 목표하는 바가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의 선명도를 크게 높임으로써요. 그 뉴 아이패드로 영화나 드라마, 뉴스 같은 것을 보게 된다면은 그 선명도에 있어서 이제 훨씬 월등하기 때문에 다른 기기로서 그 영화나 드라마를 보는 것을 꺼리게 되고요. 이제 애플의 뉴 아이패드를 가지고 이제 미디어를 소비하려고 드는 경향이 생긴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사소한 변화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런 변화로 인해 가지고 애플은 미디어 시장에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포석을 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다음 이슈입니다. 4월 어닝 시즌도 다가왔습니다. 글로벌 증시 상황도 어지러운 가운데 이 어닝 시즌이 새로운 모멘텀이 될 수 있을지 국내 실적을 발표하는 기업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예, 오늘도 LG화학 같은 기업이 이제 기업을 실적을 발표할 거고요. 이제 어닝 시즌이 됐고, 미국도 지금 이베이가 장 끝나고 나서 좋은 실적을 발표하면서 현재 나스닥 선물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마이크로소프트나 JP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이제 굵직한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하면서 시장의 어떤 흐름을 나타내게 될 텐데요. 지금 현재 시장의 1분기에 대한 기대치는 그렇게 크게 높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보면은 중국 시장과 관련된 업종인 이제 조선이나 기계, 화학, 항공 이런 쪽은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많이 낮고요. NC소프트나 다음 같은 이제 인터넷 업종이나 CJ제일제당, 오리온 같은 이제 방어주들, 그리고 4월 26일 날 발표되는 자동차주들에 대한 기대는 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1분기 실적은 이미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되었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요. 저희가 이제 투자자로서 실질적으로 주목해야 될 것은 2분기, 3분기, 4분기의 실적이 향후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럴 부분인데요. 대부분의 현재 증권사들은 지금 1분기를 저점으로 지나서 2분기, 3분기, 4분기 때는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전망을 하는 데 있어서 좋게 전망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이제 미국과 중국의 경기가 둔화되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모습인데요. 중국은 경기가 둔화될수록 이제 경기 부양책을 기대하고 있고요. 미국의 경우에도 경기 지표가 가장 투자자들이 핵심적인 미국 경기 회복의 신호로 보고 있는 주택 경기 신호나 주택 경기 지표나 제조업 지표들이 아직 상향 추세를 계속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로 갈수록 기업 실적은 개선될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 대체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고유가 행진이 이어지면서 다른 에너지원을 찾고자 하는 수요도 늘기 때문인데 최근 미국에서는 대선을 앞두고 두 후보들의 에너지 공약도 눈길을 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어느 국내 한 증권사에서 재밌는 자료를 발표해서 관심 있게 봤었는데요. 애널리스트 세 분, 철강, 건설, 기계, 조선에 해당되시는 애널리스트 세 분께서 미국의 에너지 사업의 거점이라고 할 수 있는 휴스턴을 가서 일주일가량 머무시면서 기업 탐방을 한 것에 대한 어떤 설명을 드린 거였는데요. 그분들의 내용들을 소개해 드리면은 대선 후보들이 이제 민주당은 오바마 대통령이고요. 공화당은 민 롬니 후보로 이제 압축이 되어 있는데요. 그분들의
정책은 이제 일단 공통점은 고유가를 해결하기 위해서 에너지 개발을 위한 공약을 내놓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그 오바마 대통령 후보 같은 경우는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세금 혜택을 줄여서 그리고 또 석유 시추 공급을 늘리겠다는 거고요. 민롬리 후보 같은 경우도 미국 내의 석유 시추뿐만 아니라 천연가스 개발 허가 절차를 줄여서 기업들로 하여금 그 천연가스도 개발하고 또 기업 그 취업률로 올리겠다 이런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보면은 모두 다 이제 고유가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국 내 에너지를 개발하겠다 이런 뜻이고요. 우리나라 그분 세 분의 애널리스트들께서 우리나라 그 관련 기업들도 방문을 해주셨는데요. 그 모두 기업들에서 이제 해당 분야에서 프로젝트 수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향후 우리나라 건설 기업들이 중동이나 아시아, 동남아시아의 어떤 인프라스트럭처 그 건설 부분을 넘어서 최근에는 이제 미국이나 캐나다, 남미까지도 이제 진출하려고 한다는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네, 마지막 이슈입니다. 해외 시장에 진출한 국내 건설사들의 행보가 정말 눈부십니다. 올 상반기 안에 누적 수주액이 5천억 달러를 넘어설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하지만 조금 자제해야 할 부분도 필요하다라는 조언도 잇따른다고요. 어떤 내용입니까? 예, 그 국내 건설사들이 지금 해외에 진출하고 있는데요. 이유는 이제 국내 부동산 경기가 너무 침체되다 보니까 어떤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해외 시장 진출을 검토하시는 건데요. 그런데 해외 시장 진출이 녹록치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건설 경험 그곳 해외에서 특별한 건설 경험이 없는 경우에는 예상 밖의 비용이나 사회적이나 법적으로 갑자기 예상하지 못한 규제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많이 당황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래서 국내 건설 회사들이 해외에 나가는 것을 조심스러워하긴 합니다. 하지만 너무 국내 부동산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이제 해외로 나가서 몰리는 거고요. 그리고 또 너무 많은 기업들이 나가다 보니까 해외에서 서로 낮은 가격에 입찰을 하려다 보니까 출혈 경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그리고 정부까지 나서서 이제 출혈 경쟁을 막기 위한 방편들을 생각을 해내고 있는데요. 국내 대기업들이 만약 중소기업들과 콘소시엄을 이용해서 해외 진출을 하게 된다면 중소기업들도 해외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더 얻을 수 있는 좋은 방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대성투자자문의 안정호 주식운용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슈 정복하기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최병권 샘플러스 전문위원을 연결하겠습니다. 화상 연결로 만나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장 흐름부터 정리해 주십시오. 예, 오늘도 시장이 좀 지루한 답보 상태를 보이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외국인이나 기관들의 매매 타이밍도 특별하게 지금 변화를 안 주고 있기 때문에 소폭 순매수가 좀 들어오는 종목들만 일단 매수가 좀 유입되면서 강세를 띌 뿐 나머지 종목들은 대부분 다 눈치 보기성 횡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반적인 분위기 자체가 많이 침체되어 있다 보니까 시장의 전체적인 변화가 잘 발생을 안 하고 있습니다. 특히 거래소가 좀 더 심한 상황인데요. 반면에 이제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도 여러 번 언급을 드렸던 대로 지금 현재 상태에서 시장이 IT 관련, 특히 스마트폰 부품이나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관련 종목들의 매수가 좀 많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기관이나 그다음에 투신권에서 소프트웨어 쪽보다는 하드웨어 쪽에 매수를 좀 많이 하는 편인데요. 바닥권으로 많이 떨어져 있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판단하기엔 추가 상승을 만들 만한 여건이 충분히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또 기존에 강했던 종목들이나 아니면 새롭게 매수가 들어오는 종목들을 계속 편입하시는 전략이 좋을 듯 하고요. 일단은 오늘 강세를 띄더라도 중간에 눌림목을 한번 노려서 코스닥 쪽의 기술주들, 특히 이제 IT 관련주들을 노림수를 가져보시는 게 좋을 듯하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자 포트폴리오의 흐름은 어떻습니까? 포트폴리오는 지금 현재 OCI가 어제 반등이 상당히 좀 강했는데요. 아쉽게도 오늘 추가 상승이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추가 상승이 안 나온다는 것은 연속적인 매수가 유입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빠른 회복보다는 좀 더디게 서서히 올라가는 형태를 예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어쨌든 그만큼 반전이 강하게 들어왔다는 것은 또 그만큼 시장의 이 종목 자체의 흐름이 더 이상 안 내려가고 바닥을 잡았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 이제 서서히 전환되는 형태로 올라서는 형태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CJ 오쇼핑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로서는 어제까지 조정을 계속 받았습니다만은 종가에 땡겨 놓으면서 보합을 만들었고요. 오늘도 일단 약보합에서 강보합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제까지 나왔던 기관의 매도가 이제 잦아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기에는 조만간 기술적 반등 형태의 진행이 한번 나올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풍력 관련 태웅 같은 종목이 반등을 좀처럼 못하고 있는데요. 이미 주가가 어느 정도 자리를 좀 잡았기 때문에 오늘 다시 건드는 형태의 하락 형태의 그 저점을 건드는 진행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저점을 계속 깨고 내려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수 관점이나 아니면 보유로 대응을 하시는 편이 좋고요. 오늘 현금이 지금 현재로서는 아직 20%가 있습니다. 아직 추가적으로 다른 대응을 한 게 없기 때문에 오늘 장중에 매수가 강해지는 종목, 그리고 특히 스마트폰 관련 종목들에 대해서 매수를 한번 노려보는 쪽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병권 샘플러스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중국 증시도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리딩투자증권의 우성재 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출발 상황 정리해 주십시오. 예, 지금 상하이 종합주가지수 혼조권에 출발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0.09% 하락한 2378.63포인트의 장 출발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시장에서의 혼조장세 움직임이 나타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시장에서의 간망심리는 좀 커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HSBC에서는 중국의 상반기 지준율을 100bp 인하할 것이라 전망을 내놨었습니다. 2월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3.2%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하락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만큼 올 2분기부터 긴축정책 완화가 가속화되면서 중국 당국이 양적 완화 정책을 동원할 것이라는 언급을 내놨었는데요. 그래서 이와 함께 이러한 것들에 따른 올 상반기에 100bp 정도의 지준율이 인하될 것으로 전망을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기대감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중국의 경제 둔화 및 그리고 통화 정책의 둔화로 재정 및 통화 정책에 대한 주력을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중국의 올 1분기 경제 성장률이 3년 사이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는 만큼 시장의 지급 준비율을 하향 조정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 이와 함께 통화 정책 또한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외국계 보고서들이 계속적인 중국의 긴축 기조 완화 쪽으로 힘을 실어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4월 말에 과연 지준율 인하가 나올지 여부 중요한 관심사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중국인민은행에서는 중소기업 및 농민 지원을 지속하겠다는 언급을 내놨었는데요. 인민은행이 지급 준비율 인하 그리고 만기 도래하는 통화 채권의 현금 상한 등 공개시장 조작 등의 다양한 정책 수단을 활용해서 중소기업과 농민에 대한 자금 지원을 원활하게 하겠다는 언급을 내놨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중국에서의 이러한 정책적인 변화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기대감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재생에너지 지원 계획 또한 발표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러한 관련 업종들의 강세가 눈에 띄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상하이 종합주가지수 큰 폭의 상승을 나타내지는 못하겠지만 하락폭은 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오늘 상하이 종합주가지수 2350가 2350선 내외 혼조장세 움직임 나타난다고 보시면서 접근하셔야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우성재 팀장과 중국 시장에 대한 정리를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홍의진의 스몰캡 듣기 시간인데요. 일단은 오늘 간단하게 지금 테마와 그다음에 스몰캡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간단하게 좀 시장 상황을 좀 언급 드린 다음에 지금 제가 오늘 좀 관심 있게 보는 테마와 그다음에 하락 테마, 상승 테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언급 드릴 테니까 일단은 시장 상황 간단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일단은 지금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외국인의 수급은 지금 매도가 좀 나오고 있는데 기관들이 좀 매수를 해주고 있죠. 근데 이제 매수폭이 상당히 좀 둔화가 되고 있다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흐름 자체는 상당히 조금 진전이 된 흐름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여기서 뭐 추가적으로 거래 대금이 실리는 흐름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조금 힘이 좀 약화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업종별로 간단하게 좀 짚어드리면은 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뭐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2%대 하락, 그다음에 CJ ENM 같은 경우는 2%대 하락, 다음 같은 경우도 1.7%대 하락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 지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보시면은 뭐 S&T 중공업이나 퍼스텍이나 피텍 같은 뭐 스페코 방산 관련 테마주들이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시면 IT 관련주겠죠. 인터플렉스나 BH, 플렉스컴, 파트론, 그다음에 와이솔이나 이녹스 같은 종목들도 일단은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다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네페스나 하나마이크론, 한미반도체, 아나페스 같은 종목들, 그러니까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IT 관련주의 상승이 상당히 좀 돋보인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그러한 업종에 대한 지금 종목을 갖고 계신 분들은 좀 보유가 좀 가능하지 않나 한번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관련 테마, 그러니까 정치 관련 테마, 그러니까 정치 관련주를 간단하게 좀 언급드리자면요. 이지 같은 경우나 뭐 동양물산, 보령메디앙스, 아가방 컴퍼니 같은 종목들 일단은 하락세로 좀 나타나고 있죠. 그동안의 상승세에서 일단 어느 정도 좀 기술적인 조정이 좀 나온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안철수 연구소나 KT뮤직, 우성사료 같은 안철수 관련 테마 같은 종목. 일단은 안철수 연구소 같은 경우도 하락세를 좀 마무리하면서 어느 정도 좀 지지권을 좀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응이 안 되시는 분들은 이런 종목에 대해서 매수 접근을 하시기보다는 지금 단기적으로 빠른 대응을 하실 분들은 초단타 매매는 충분히 가능한 구간이 아닌가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재인 관련 테마도 일단은 약세를 좀 띄고 있죠. 장 초반에는 뭐 상승세를 보이는가 싶더니 지금 현재로서는 뭐 약보합세, 강보합세 좀 종목들 흐름 좀 나눠져 있는데 일단은 뭐 크게 지금 개선되는 흐름은 없다라는 거 좀 언급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AP 시스템이나 SFA, SNU나 테라세미콘 같은 아몰레드 관련 수혜주겠죠. 이들 종목도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넓게 보면 IT 부품주의 일종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SM이나 YG 엔터테인먼트, 로엔 같은 종목, 그다음에 IHQ나 뭐 펜엔터테인먼트, 그러니까 지금 엔터 관련주들의 하락세가 상당히 좀 두드러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SM 같은 경우도 지금 4만 원대, 4만 한 2천 원 정도 가격이 좀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SM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뭐 상승세를 좀 마무리하고 기관이나 외국인들의 매도가 상당히 좀 크게 나오고 있다는 거 좀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여기서 뭔가가 상승을 시킬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이 좀 작용을 해야겠죠. 실적이나 아니면 해외 진출에 좀 더 구체적인 가시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는다라면은 추가적인 하락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 좀 염두해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태웅이나 동국 SNC, 유니슨이나 용현 BM 같은 지금 풍력 관련주들도 일단은 흐름 자체가 좀 부정적이다라고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의료기기 관련주겠죠. 슈비츠나 바텍, 오스템 임플란트, 인피니트 헬스케어나 루트로닉 같은 종목들 일단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시장 대비 좀 강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메디포스트리 필두로 조기스폰 관련주, 차바이온 일단 약보합세고요. 코오롱생명과학, 부광약품, RNA바이오 같은 종목들 일단은 뭐 크게 움직여주는 흐름은 아니지만 일단은 그렇게 나쁘지도 좋지도 않은 흐름을 좀 연출하고 있다. 그러니까 혼조세로 좀 연출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지금 보시면은 지금 여수 엑스포 관련 테마겠죠. 누리플랜이라든지 국보디자인, 시공테크 같은 종목. 근데 이제 유일하게 시공테크만 지금 8,000원대 재안착하면서 2%대 좀 상승이 좀 나와주고 있죠.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간단하게 지금 코스닥 시장에 대해서 지금 짚어드렸고요. 그 다음에는 일단 제가 오늘 좀 관심 있게 좀 보는 테마와 상승 테마, 그 다음에 하락 테마에 대해서 좀 언급을 드릴까 하는데요. 일단 상승 테마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언급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 테마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인터플렉스, BH, 뭐 플렉스컴, 뭐 파트론, 뭐 옵트론텍이나 이노칩 같은 종목들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보시면은 IT 관련주들은 상승에 대한 이유가 지금 확연히 좀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실적 발표 기대감이겠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잠정 실적을 5조 8천억, 그러니까 어닝 서프라이즈 수준으로 좀 발표를 하면서 주가 상승 탄력이 좀
둔화되긴 했지만은 그러한 실적을 발표가 됐다라는 것 자체는 그 밑에 부품주들도 상당한 수혜를 좀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이제 IT 관련 부품주, 코스닥 시장에서 IT 관련 부품주들이 그동안의 상승세를 조금 더 확대시킬 수 있는 요인이 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감이 좀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신제품에 대한 기대감, 그러니까 이 부분이 좀 남아 있겠죠. 뭐 갤럭시 S3라든지 아이폰 5, 그다음에 갤럭시 노트 10.1.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장에서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IT 관련 테마주들은 뭐 단기적인 매매나 아니면 중장기적인 매매나 상당히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그런 테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갖고 계신 분들은요, 일단은 홀딩을 좀 지속을 하시면서 기관의 매도 아니면 외국인의 매도가 좀 크게 출회될 때까지 좀 홀딩하셨다가 일단 고점 징후가 없다라면 일단은 홀딩 관점, 고점 징후가 좀 나오고, 그러니까 윗꼬리가 길게 달리면서 뭐 거래가 터지는 그런 시점이 아무래도 꼭 고점 징후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하락 테마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언급 드릴게요. 지금 하락 테마 같은 경우는 풍력이나 그다음에 뭐 태양광, 그다음에 지금 보시면은 방산주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상승 전환을 했지만은요. 일단 보시면은 풍력 같은 경우나 뭐 태양광 같은 경우는 지금 전일 같은 경우는 OCI 상당히 좀 급등이 나왔습니다. 뭐 S에너지나 웅진에너지, 뭐 SDN 같은 종목들, 성인광정투자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이 좀 나왔었는데, 일단은 공급이 감소가 된다고 하더라도 수요도 같이 감소가 되면은 주가 자체는, 그러니까 앞으로의 실적은 어떻게 흘러갈지는 예측을 할 수 없다라는 게 상당히 좀 악재겠죠. 그래서 지금 오늘 뭐 차익 매도가 좀 나오는 것 같은데, OCI 같은 경우도 뭐 저점 대비 올라오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 부정적인 흐름이 좀 여전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아직까지는 매수가 강한 부분이 아니고 차익 실현 욕구가 조금 더 강한 시점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후장에 어느 정도 좀 밑꼬리가 달리면서 끌어올리고 있는 흐름이 좀 나와 주어야만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실적이 좀 가시화되면서 올라야만, 그러니까 실적이 어느 정도 가시화가 되기 위해서는 뭐 폴리실콘 값이라든지 모듈 값, 그러니까 지금 태양광 제품의 값이 좀 상승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그런 흐름이 나오기 전까지는 태양광 관련 테마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가지시는 것보다는 조금 더 바닥 확인이 좀 필요해 보이기 때문에 좀 기다려 보시는 것도 상당히 좀 좋지 않나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뭐 풍력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수요 앞으로 성장성은 상당히 좀 기대가 되고 있긴 하죠. 근데 이제 현재로서는 실적 개선의 가시화가 아직까지는 없기 때문에 시장 참여자들이 그 부분에 상당히 좀 우려하고 있다는 걸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매도세만 좀 강하죠. 특히 이제 태용 같은 종목들 아래로 지금 계속해서 좀 빠지기만 하는데, 여기서 매수세가 좀 대량 거래가 실리면서, 그러니까 매수가 좀 늘어나야만 주가가 좀 턴을 할 수 있겠다라는 거 좀 언급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방산 관련주 같은 경우는 지금 북한의 협박성 메시지가 좀 부각이 됐기 때문에 지금 뭐 스펙콘의 빅텍 같은 경우는 3%에서 한 4%대 좀 강세가 나와주고 있죠. 뭐 서울은 뭐 날려보낼 수도 있다라는 뭐 협박성 메시지가 좀 나와주고 있는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승세가 좀 돋보이긴 하지만은 여기서 뭐 추격 매수를 하시는 전략보다는요, 일단은 좀 빠져나오실 전략. 그러니까 지금 아무래도 지금 매수가 좀 강하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뭔가가 하나가 더 터져줘야만 추가적인 상승이 좀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거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지금 뭐 방산 관련주라든지 이런 종목들 일단은 뭐 추격 매수를 하시는 전략보다는 조금 더 관망을 하시는 전략 상당히 좀 맞지 않나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드릴 부분은요, 제가 시장에서 관심 있게 지금 바라봐야 될 부분을 좀 언급드렸죠. 지난 시간에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지난 시간 같은 경우도 뭐 철도 관련 테마나 IT 테마,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드렸죠. 성장성, 그러니까 지금 테마주나 스몰캡, 그러니까 지금 바라보실 때 중요시하게 보셔야 될 게 시장 점유율, 첫 번째 시장 점유율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성장성, 그러니까 기대감이 작용될 수 있는가.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시장에서 수급이 어느 정도 좀 양호하게 좀 들어오고 있는가. 그러니까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한데, 현재로서는 IT 관련 부품주들, 그러니까 지금 좀 전에 언급드렸죠.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감, 그 다음에 신작 출시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지금 남아 있고, 그 다음에 시장에서 워낙 지금 호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악재가 상당히 좀 많은 시점에서 호재가 있는 그런 업종 쪽으로 단기적으로 자금 쏠림 현상이 상당히 좀 발생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 부분이 좀 착안을 하시고요. 갤럭시 3 노트 지금 보시면은 갤럭시 S3겠죠. 지금 좀 화면에 좀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갤럭시 S3 출시에 대한 기대감. 그러니까 5월 3일 날 영국 런던에서 모델 발표가 있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지금 시장에서는 벌써부터 지금 갤럭시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거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갤럭시 노트 10.1 역시
지금 기대감이 상당히 좀 크죠. 그러니까 지금 노트 자체는 그동안에는 이제 뭐 시장에서는 뭐 그게 얼마나 팔리겠느냐라는 지금 우려감이 상당히 좀 컸지만 예상외로 갤럭시 노트가 좀 많이 팔리면서 삼성전자 이번에 최대 실적에 좀 견인차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갤럭시 노트에 대한 역시 주식 기대감도 상당히 좀 크다라는 거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삼성이 신작을 내놨으면 경쟁사 애플이겠죠. 그러니까 지금 애플, 그러니까 지금 아이폰에 대해서도 아무래도 신제품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지금 아이폰 5에 대한 출시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날짜가 언제가 될지는 정확하게 지금 예정이 좀 돼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뭐 6월 달일 수도 있다, 뭐 10월 달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상당히 좀 많은데, 아이폰 5에 대한 얘기도 좀 가시적으로 좀 나와 준다면은 관련 부품주들도 일단은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겠죠. 근데 이제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하시고요. 제가 지금 종목들을 간단하게 좀 언급 드릴 텐데, 지금 스마트폰이나 뭐 지금 뭐 태블릿 PC나 아니면은 뭐 스마트 기기 좀 말씀을 드릴 때 관심 있게 보셔야 될 부품 업종. 그러니까 지금 간단하게 좀 언급 드리자면은, 일단은 스마트폰 안에는 카메라 모듈이라는 것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케이스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시스템 반도체, 그러니까 반도체가 들어가고, 디램이나 낸드 플래시 같은 메모리 반도체가 지금 들어가게 돼 있죠. 그 다음에 FPCB 가장 좀 중요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좀 2차 전지 배터리겠죠. 배터리 같은 경우는 뭐 후성이나 지금 보시면 넥스콘테크 같은 경우가 좀 맡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 최근에 시장에서 흐름이 좀 개선되고 있는 그러한 지금 종목들을 간단하게 좀 언급 드리자면요. 오늘 같은 경우는 인터플렉스가 3.8%대 급등에 나와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급등에 나와주고 있는 이유 자체는 뭐냐면요. 실적이 좋아지고 있다는 부분이겠죠. 그러니까 지금 실적 같은 경우,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에만 납품하는 업체가 아니죠. 삼성전자, 모토로라, 아니면 림이라든지 노키아, 그 다음에 보시면 애플에 대한 매출 비중도 상당히 좀 높다라는 거.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애플이나 거의 좀 비슷하다라는 거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조금 더 우위에 있긴 하지만은 이런 그 스마트 기기에 대한 매출이 활성화가 되면, 그러니까 매출이 증가가 하면은 아무래도 인터플렉스가 가장 큰 소리를 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62,000원 오늘 3.8% 급등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인터플렉스, 그러니까 수급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상태이긴 하지만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는 게 우려스럽긴 하죠.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10% 이내, 한 5% 정도의 수익을 보기 위해서는 현재로서도 충분히 매수 가능한 그런 구간이다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 FPCB 관련 업체 중에서 흐름이 좋은 거 간단하게 좀 언급 드릴게요. 인터플렉스, 그 다음에 BH, 그 다음에 이녹스 같은 종목들 일단 관심 있게 좀 보시고요. 그다음 터치스크린 관련주는 뭐 LG 디스플레이라든지 S맥 같은 종목들 일단 좀 관심 있게 보시자라는 부분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카메라 모듈 같은 경우는요, 옵트론텍이나 그다음 옵트론텍이나 지금 자화전자, 그 다음에 뭐 이노칩이나 와이솔 같은 이런 종목들 도 상당히 좀 흐름이 좋다라는 거. 그러니까 거의 점유율이 상당히 좀 높은 부품주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거 언급드려보도록 하겠고, 그다음 시스템 반도체 같은 경우는 뭐 실리콘웍스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겠죠. 실리콘웍스 좋다라는 거 말씀드리겠고, 그다음에 STS 반도체 이게 두 가지 한번 보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아몰레드 관련 수혜주, 그러니까 아무래도 광원으로 쓰이는 게 지금 아몰레드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동안에는 뭐 지금 LED에 대한 부분보다는 AM, OLED에 대한 채택률이 좀 더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아몰레드 관련 수요지, 뭐 덕산 하이메탈이나 SFA, 그러니까 이 종목들에도 관심 있게 좀 보시는 게 상당히 좀 좋을 것 같다 언급드려보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반도체 관련주, 뭐 네페스라든지 유진테크, 그 다음에 테크윈 같은 종목들이 상당히 흐름이 좀 개선이 되고 있고 바닥을 좀 잘 다지고 있다는 거 지금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관련주는 유진테크, 테크윈, 네페스 정도로 좀 압축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2차전지 관련주는 지금 2차전지에 대한 수요는 좀 지속적으로 좀 증가할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 후성이나 넥스콘테크 이 두 종목에 대한 관심을 좀 지속을 해보신다면은 현재 지금 성장성이 있는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는 IT에 대한 충분히 매수가 좀 가능한 시점이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어려운 시장에서 충분히 좀 좋은 수익을 낼 수 있을 만한 그런 섹터가 아닌가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홍의진 팀장과 함께 홍 반장의 스몰캡 뚫기 함께했습니다. 여러분께서 시장에 적응하시는 데 도움이 됐길 기대합니다.
자, 오늘 투자손자연법 1, 2부 순서 여기서 마치고요. 저희가 1부 순서 때 마감 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 샘플러스 홈페이지 개편 관련해서 기념으로 전문가 방송 50% 할인 이벤트를 펼치고 있습니다. 4월 10일부터 30일까지 20일간 진행이 되고요. 3개월 가격으로 2배인 6개월 동안을 이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홈페이지 들러서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자, 11시부터 종목 상담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문자와 전화 모두 열어놓고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투자손자연법 1, 2부 순서 마치겠습니다. 장이 오르락내리락 복잡합니다. 네, 저희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